네, 그 장기중학교 3학년 1과 본문 진도 나갈 거고요. 이거 본문 한 다음에 문법 이제 2개 나온 거 있죠. 예, 그거 2개 나온 것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뭐 카메라 앞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겨내야죠. 그죠? 예, 가죠. 뭐 이제 딴소리 없으니까 뭐 좀 더 좋네요. 딴소리 없으니까 좋은데 조금 외롭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 수업 끝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가죠. 일단 마우스가 안 먹네요. 그 일과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의 꿈을 쫓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본문이 다들 그렇듯이 일단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인트로덕션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3-4명 정도 나와서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follow your dream이니까 어떤 꿈을 쫓아서 이뤘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처음에 인트로덕션은 항상 있어요. 모든 글이 그렇듯이. 그래서 일단 가죠. 첫 번째 일과 제목이 follow your dream이에요. 근데 여기서 동사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단 명령문의 형태고요. 그 명령문이라는 것은 주어가 없어요. 근데 주어가 없는 게 그냥 주어가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주어를 생략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너의 꿈을 쫓아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My name is David Parker예요. 데이비드 파커라는 사람이 이제 인트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 a photographer예요. 포토그래퍼는 뭐 사진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나는 말하려고 한대요. 너에게 어떻게 나의 꿈을 찾고 그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문장에서 주요한 문법은 뭐냐면 그 비동사 플러스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죠? 예.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미래의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이 be going to 말고 조동사를 활용한 것도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꼭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여기 다음에 동사 원형이랑 동사 원형을 넣은 거 꼭 주의하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할 거래요. 근데 이 tell이라는 동사도 우리가 잠깐 볼 건데 뭘 말하냐면요, 너에게 어떻게 내 꿈을 찾았고 그걸 깨달았는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네 문법이에요. 너네 이제 문법 1과 잘 보시면 수요동사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수요동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네, 이 수요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tell은 일단 수요동사고요. 수요동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냥 사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사형식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요, 일단 모른다는 상황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사형식이라는 건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삼형식이랑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사형식에서 이 형태가 뭐냐면 주어는 은는이가로 끝나고요. 동사는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뭐뭐 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났죠.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너네가 이 사형식 이전에 배웠던 게 이 삼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형식에서 이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끝났고요. 을을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목적어가 2개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이름만 들었을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만 이름을 들었을 때는 뭐가 진짜 목적어 같아요? 그죠? 혼자 묻고 혼자 답하죠? 그죠? 뭐 니네가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직접 목적어는 뭐냐면요, 진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직접 목적어는 을로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간접 목적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가야 되죠. 이 간접 목적어는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 이해해 주시고, 뭐뭐에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사형식 동사래요. 이 tell이라는 게 여기 왔으면 이게 사형식으로 작동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표시를 해보면요, 이 I가 주어일 거고요, going to tell이 동사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러면 U가 뭐예요?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엇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가 오늘 배운 그 절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단어, 구, 절 이걸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는 절로 뭐가 온 거예요? 그냥 직접 목적어 형태가 절로 왔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영어에도 조금 적용을 하면요. 이 직접 목적어 그냥 절로 오면 제가 치환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단어 한 개로 보라 그랬어요. 돼요? 그럼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할 건데 뭘 말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직접 목적어에 나오겠죠.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이에요. 내가 그 꿈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간 거고요. 뭐 여기서 뭐 사형식에 대해서 조금 배우긴 했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범위로 기억하는데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었어요. 삼형식이 뭐였냐면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이 삼형식의 역할을 하는 게 삼형식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직접 목적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직접 목적어는 똑같으니까 뭐를 처리하는 게 문제냐면요. 이 간접 목적어를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이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전치사를 써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의 뜻을 갖는 전치사는 뭐가 있었냐면요. to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전치사였고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죠. 근데 이게 뭘로 빠졌냐면 전치사 뒤에 이게 명사가 온 게 뭘로 빠졌냐면 부사구로 빠졌죠. 그죠? 부사구나 부사나 부사절이나 이거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구는 그냥 묶어주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뭐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문장에는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전치사 to,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to를 통해서 삼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이 자리에 이거를 빼는 게 관건이었죠. 그죠? 간접 목적어를 빼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쓰세요. 그죠? 이거 바꾸는 법은 직접 목적어를 쓰시고요. 그죠? 그러면 이 사형식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형식을 뭘로 빼줘라? 그냥 부사구로 빼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전치사 to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to 플러스 뭘 쓰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간접 목적어가 you죠. 그러니까 to 플러스 you를 쓴 다음에 이걸 묶어서 그냥 부사구 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형식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죠? 뭐 또 저만 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보면 돼요. 네, 다음 문장 가죠. 나는 희망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오늘 배웠듯이 여기서 뭐가 생략됐냐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데 일단 보죠. 일단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방해하는 애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수업 시간이 확보가 돼갖고요. 너네들의 대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일단 대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3까지 물고 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대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한번 가죠. 대는요 총 4가지로 그냥 너네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4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너네들이 제일 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요. 막 지시사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지시사에는 뭐 지시 형용사도 있고 지시 대명사도 있는데요. 뭐 그냥 여기서 대는 뭐예요? 그 혹은 그것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로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예요. 너네 관계대명사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관계부사라는 개념까지는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못하고요. 만약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로서의 대를 썼는데 이거는 일단 관계대명사는 일단 너네들이 이거를 이제 알기 전에 제가 그냥 무작정 하나를 잡을 건데 이 대시라는 게 나오면요.
앞뒷 문장의 완결성을 조금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영어에서 이제 그 긴 두 문장을 이제 합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문장에는 합칠 수가 없으니까 관계 있는 문장만 합치자 해서 관계 대명사를 쓴 거예요. 애초에 대명사라는 개념도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있는 두 문장을 뭘로 정의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를 논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건요, 같은 단어를 쓰면, 그러니까 두 문장에서 한 가지의 공통된 단어를 쓰면요,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돼요? 그래서 이 관계사라는 개념은요, 공통된 두 단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고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사라는 게 이제 나중 가면 그게 이제 다 뭐 선행사라는 개념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에는 어떻게 돼요? 앞에 문장은 완전하고 뒷문장에서 앞에 문장이랑 사용된 공통된 단어를 빼주죠. 그 위치가 주어면 주격 관계대명사, 빼진 위치가 목적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셨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셨겠죠.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관계사라는 개념은 어쨌든 어때요? 앞에는 완전하고 뒤에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공통된 단어가 있다는 게 관계 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공통된 단어를 대명사로 채워넣는 거예요. 돼요? 근데 그 대명사가 채워진 자리가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찌됐건 채워 넣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걸 빼줘야죠. 그래서 불완전해요. 뒷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요, 앞문장은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요, 뒷문장은 불완전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요, 이 불완전한 위치가 주어나 목적어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 관계대명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웬만하면 끝내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을 들어갈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접속사 대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격의 대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가죠. 일단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조금 이 접속사에 조금 초점을 맞출게요. 잘 봐. 애초에 그 접속사랑 전치사라는 개념은 항상 대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접속사는 뒤에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로 빠지냐면요, 이런 거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새끼 또 떠든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말이 좀 빠르면요, 그냥 뭐 배속을 낮추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잠깐 중단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말하는 것 중에서도 너에게 영감을 주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쓰세요. 뭐 영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접속사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접속사가 뭐냐면요, 절을 끌고 와요. 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접속사 that 말고 그냥 접속사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그 절이라는 게 뭐냐면 문장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뭘 갖고 오냐면 문장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니까 뒤에 더 올 수 있고요. 그죠? 어찌됐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접속사라는 거예요. 돼요? 아까 얘기한 전치사는 그냥 뒤에 단어만 올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갖고 오는데 이 접속사는 앞문장이 불완전하고 뒷문장이 완전해요. 오케이? 이거 너네 이번 1과 문법에 접속사 if나 whether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접속사 개념 나오니까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앞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는 끝맺음이 안 났다는 얘기죠. 그죠? 끝맺음이 안 났다는 얘기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건 그냥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차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가 특히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접속사는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불완전한지는 제가 이 형식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게 한문이거든요. 이 같을 동자를 쓴 거예요. 같을 동자를 썼는데요. 그 같을 동자가 뭐냐면요, 앞뒷 문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앞에 문장을 뒷문장에 부연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강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격의 쓰임의 목적은 강조랑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이 that을 통해서도 동격을 쓸 수 있는데 이 관계사나 접속사에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동격도 나눌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동격을 가면 동격은 조금 특이해요. 앞문장도 완전하고요. 뒷문장도 완전해요.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격이랑 접속사의 개념은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데 뒤에 일단 절이 오고요. 문장의 앞에 that 앞에 있잖아요. 단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요. 이 that 앞에 동사로 웬만하면 오고요. 조금 응용해서 나오면 그냥 뭐 문장 성분에 포함 안 되는 부사, 군합, 부사, 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제가 다 지워주라 그랬고. 그리고 이 동격은요, 이 동사가 아니라 그냥 그 동사를 받는 명사가 오죠? 그죠? 네, 명사가 하나 와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거고, 이거는 그냥 동사를 받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돼요? 다시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이 접속사는요, 동사의 행위를 받는 명사가 안 나와요. that 앞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고, 이 동격은 그러니까 that 앞에 동사의 행위를 받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문장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동사의 that 앞에 있는 동사에 앞에 있는 문장에 뭐 받는 명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명사가요,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이제 추상명사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추상명사 다음에 이제 동격의 that이 오고 쭉 절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다음 이 추상명사는요, 그냥 추상의 반대는요, 실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상명사 이런 게 있어요. 뭐 love나 아니면 뭐 imagination, 아니면 뭐 fact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사랑, 사실, 뭐 그 진실,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어떤 뭐 방법까지도 추상명사로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이제 추상명사라고 예시로는 뭐 사실, 뭐 fact, 아니면 뭐 imagination 뭐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너네들이 이제 방학 때 조금 다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that을 정리했어요. 여기서 시간을 조금 썼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접속사 that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 접속사랑 동격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that 앞에 있는 동사에 그 행동을 받는 명사가 없고요. 접속사는 없어서 불완전했고, 동격은 있어서 완전했죠. 그러면 여기 일단 that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나는 바란대요. 근데 뭘 바라는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이 불완전한 거예요. 앞문장이 불완전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접속사 that이 있고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자주 됩니다. 그럼 나는 이 that은요, 이제 내가 그 위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절은요, 이제 치환을 하라 그랬어요.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장을 크게 봐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대함에 있어서. 크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 보시면요. 주어랑 동사는 그냥 목적어예요. 돼요? 그냥 목적어로 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와도, 그러니까 문장이 와도 그냥 단어로 치환을 하라고요. 그죠? 그럼 나는 뭘 바랐냐면요. That my son can inspire you예요. 뭐예요? my story죠. 내 이야기가 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바란다. 뭘 바래? 내 이야기가 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됐죠? 그냥 이렇게 접속사 that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별건 없어요. 늘 그랬듯이 별건 없고 이제 니네들한테만 항상 별게 있죠. 그럼 이제 가죠. 이 when이 나왔는데 when 나오면 컴마 찾고 끊어주셔야 되고요. 이 when이라는 것도 접속사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개념까지는 안 할 거고요. 이 when은요,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알겠어요? 뭐 할 때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별을 좋아했고요. I also like taking pictures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이 take picture라는 거예요. take picture는요, 그냥 수거로 사진을 찍다라는 거죠. 주로 여기에 이제 S가 붙여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사진을 찍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계속 문법만 강조하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법의 본질은요, 잘 읽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너무 문법에만 치중해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은 결국에는 잘 읽기 위한 본질을 위한 것인데 자꾸 그 본질을 망각하죠. 그 다음에 그냥 뭐 투부정사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슨 용법이니 저 용법이니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저도 좀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lik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제 품사를 쓸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품사 중에 뭘 쓸 수 있었냐면요, 명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명사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명사 말고 이제 동사를 쓰고 싶어. 근데 이제 앞에 동사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죠? 동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 두 개는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liking이나 VING 형태나 투부정사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뭘 쓸까? 투부정사를 쓸까? VING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면, 그거는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여기에서 VING를 쓸지 투부정사를 쓸지가 바뀌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근데 여기서는요, 이 like라는 동사, 그러면 like라는 동사는 VING를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그게 아니죠. 투부정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중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VING로 안 나오고 투부정사로 나왔죠.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본문 외우는 거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럼 본문에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 to take 나오면 그냥 틀렸다 하고 그냥 고르시면 또 틀리겠죠. 너네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like 다음에는 VING도 쓸 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 수 있어요. 어디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돼요?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to take로 써도 돼요. 알겠죠? 저 얘기했어요. 이렇게 영상까지 남겨놓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나는요, 절대 생각해보지 않았대요. 근데 일단 여기에 이 never이라는 거에 이제 이 빈도부사를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never은 뭐냐면요, 애초에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떤 동사나 이런 걸 부정할 때, 부정할 때 not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부정어가 있거든요. 부정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정어가 뭐냐면요, not을 쓰지 않고 그 문장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 never이 있었으니까 부정어를 한번 쭉 보면요, 뭐 일단 빈도 부사로 쓴 nev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들어봤죠? no one, 그죠? 아니면 뭐 nothing 막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never은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로 갔고요. 부정어로 갔고, 뭐 이 never 말고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빈도부사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never를 쓰시고 부정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러한 일들이 led to a job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너네들이 또 이제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의심을 저만 가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however 주어랑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뒷문장 또 보시면 갑자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또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는데 동사를 또 쓴 이유가 뭘까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를 주어로 잡고요. 주어로 잡고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돼요? 그러면 여기 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 또 생략된 거겠죠. 그죠? 접속사 대시 생략이 굉장히 자주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죠? 이제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요. 너네들이 문장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여기 대시 생략이 됐는데 그냥 여기서 치환을 해갖고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한 단어로 보라 그랬어요. 이 대절을. 그럼 이게 그냥 목적어고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목적어를. 됐어요? 근데 그 목적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적어만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lead to는요, 무엇으로 이끌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이끌다. 직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제 접속사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을 거고요. In fact, 즉, I didn't have a dream at all이에요. 나는 뭐 꿈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여기서 그냥 at all은 부사고요. 뭐 별 뜻이 없어요. 이거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이거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으니까요. 너네도 한번 보세요. 뭐 없네요, 그냥. 그죠? 뭐 그냥 쓰시고요. When I had to decide예요. 이 had to라는 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였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죠? 그리고 이 have to랑 이게 have to의 과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have to의 과거인데요. 이 have to를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오늘 정리를 했죠. have to는 should랑 must랑 ought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결정을 해야만 했대요. 어디에 대해서 결정을 하다가 수반전치사 on이죠. 그죠? decide 따라오는 수반전치사 on을 사용을 했고요. 어디를 결정하냐면요. 무엇을 결정하냐면 major예요. major가 형용사로 봤을 때는 주요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요. 이게 명사로 빠지면 전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관사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관사어는 뒤가 명사라는 걸 표현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사고 명사로 쓰인 전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전공을 결정해야만 했대요. 어디에서? 이것도 전치사 in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부사구로 빠지는 거고요. 대학에서. 됐어요? 나는 뭘 골랐냐면요. 엔지니어링을 골랐어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요. 공학이에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공돌이니 뭐니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공학이에요. 이 공학의 범주가 굉장히 넓죠. 그죠? 뭐 전기공학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화학공학도 있고 그냥 뭐 순수 과학 플러스 공학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학을 골랐대요. chose죠. 과거형이고 chos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였어요. 그죠?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being은 애초에 뭘로 쓰였냐면 동명사로 쓰였고요. 동명사는 항상 수일치를 시킬 때 3인칭 단수 취급해 주니까 그냥 동사 이렇게 온 거고 looked okay예요. 근데 look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오늘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look like인데 이 like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뒤에가 명사가 오냐 형용사가 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어쨌든 look 이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였죠. 뭐뭐처럼 보이다 였는데요. 이건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appear to나 그 다음에 seems to, seem to 뭐 이렇게 많이 바뀌어 쓴다 그랬죠. 이거 세 개 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처럼 보이다요. 이거 동의어, 유의어 바꿔서 나온 표현 주의해 주시고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요? 여기 뒤에 명사가 오면 look like로 써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뒤에 명사 오면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였다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 look이 뭐뭐처럼 보였다요. 알겠죠? 네. After college예요. 대학 후에 I got a job at engineering company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도 또 전치사 at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는 직업을 얻었대요. 어디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죠? 전공이 이거니까. It was a stable job이에요. 자, 이 stable은요. stay랑 able이 합쳐진 건데 이 stay는 머무르다라는 뜻이고 able은 뭐 be able to 할 때 배웠죠.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머무는 게 가능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머무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정된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여기 애초에 과거형 쓴 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뭘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예. 하지만 I didn't know whether I really enjoyed it이에요. 이거 너네 문법이죠. 자, 이거 문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if나 whether이 문장 중간에 오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whether이 접속사예요. 됐어? 접속사야. 접속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문장이 온다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또 써야겠죠? if나 whether이 오면요. 근데 이게 어디 오냐면 문장 중간이에요. 문장 중간에 오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야. 근데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지. 왜? 이게 접속사니까. 그래갖고 주어가 동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가 그것을 진짜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I didn't know 몰랐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접속사의 특징 중에 한 개인데 근데 여기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그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왔는데요.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컴퍼니겠죠. 그죠? 예. 정확히 말하면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그 직업이죠. 근데 뭐예요? 단수니까 여기서도 it이라는 단수 취급했죠. 그죠? 개념 똑바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요. 필기하거나 수업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한두 개 더 있으면 저한테 바로 가져오세요. 그죠? Everything changed예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everything이나 everyone 같은 거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몇 인칭일까요?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했대요. 그죠? 언제 변화했냐면 이것도 또 when이라는 관계사가 나왔거든요. 관계사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 이렇게 왔죠. 근데 아까 접속사 if, whether이랑 또 여러 가지 접속사 that 개념 막 이렇게 하면서 접속사의 역할이 뭐였어요? 문장을 이어주는데 그게 이제 이거를 접속사는 뒤에 문장 전체가 오게 되면서 부사, 절 이렇게 빠졌죠. 그죠? 언제 그랬냐면요. 내가 이제 너네들이 접속사나 뭐 여러 가지 절이 나올 때는요. 묶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문장을 간략화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데 언제 변했냐면 내가 방학을 갔을 때 어디로? 이건 전치사죠. 그죠? 아이슬란드로 갔을 때예요. 언제? 한겨울에.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원은 부정대명사라는 거거든요. 이 부정대명사가 뭐 부정적인 뭐 너네들의 태도같이 뭐 그런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해져 있지, 또 부정적인이라고 썼네요. 부정대명사예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느 겨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one person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There, 거기서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예요. 나는 기회가 있었대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냐면 애초에 이게 to 부정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 chan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이에요. 그죠? 또 이해가 안 되시겠죠?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일단 투부정사의 개념은 이 본문 끝나고 뒤에 문법 개념도 조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투부정사라는 건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적 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죠. 그 명사적 용법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빠지고요. 그냥 이 명사라는 것은 애초에 문장에 어디에 들어올 수 있었냐면요, 문장의 형식이 있었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거기에서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4개 있었죠. 뭐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명사적 용법 그리고 이 명사는요,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문장에 들어올 수 있냐면요, 여기랑 여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뭐뭐 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원래 너네들이 형용사를 배울 때요, A beautiful girl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는 너네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명사를 수식한다고 배웠죠. 그죠? 명사를 근데 어디서 수식해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이 투부정사는 조금 다른 게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투부정사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물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식을 해요. 돼요? 이게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개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마실 물 이렇게 하겠죠. 그죠? 부사적 용법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그 외 모든 것이라고 저는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너네들이 알다시피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돼? 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뭐 하기에, 그죠? 뭐뭐 할수록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The lights were amazing이에요. 근데 너네 오늘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 amazing이라는 건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였죠.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서프라이즈 있죠. 근데 뭐 또 이거 보면서 놀라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놀라게 하다. 그죠? 이거 또 제목도 적어줘야겠죠. 그래야지 필기를 하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bore, 지루하게 하다. 그 다음에 interest 뭐예요? 흥미롭게 하다예요. 흥미로운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어가 사람으로 오면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ed로 바뀐다 그랬죠. 왜? 수동태. 그죠? 수동태 분사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썼고요. pp로 바뀐다는 거야. 그죠?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 것도 엄청 지겹고 힘들고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면 갖고 오시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좀 자상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고 오시고요. 여기서 뭐 보어를 한다고 이제 이게 지루하게 하던데, 이것도 뭐예요? 주어가 사람이 오면 ed, 사물이 오면 ing라고 이제 했었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었는데, 뭐 분사의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어쨌든 이 interest는 재미있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사람이 오면 ed, 사물이 오면 ing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The lights were amazing이에요. 그 불빛이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뭘 썼어요? VING를 쓴 거야. 이거 내신에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amazed 이렇게 바꿔서 나오겠죠? 그럼 그냥 틀렸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And I took many pictures of dancing lights in the sky예요. 나는요, 사진을 찍었대요. 많은 사진을 찍었대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of the dancing lights예요. 일단 이 of 나오면요, A of B 잡으시고, 많은 사진인데 일단 A of B는 B의 A라 그랬죠. 그래서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의 사진들이겠죠. 그러면 춤추는 빛들이래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됐어요? 그거의 사진을 찍었대요.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예요. 수많은 연도 중에 첫 번째로, 여기서 전치사 for 주의하시고요. 그죠?
첫 번째로 I could feel heart beating fast예요. 나는 뭘 느낄 수 있었대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너네 장기중 똑바로 들으세요. 이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법이었죠. 이 최진영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억해요. 정천민, 이용주 막 이런 애들. 그래갖고 이거 5형식 문장이고요. 5형식 문장이고 5형식 알죠? 주어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였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똑같다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5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일단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냐면 그냥 my heart죠. my heart고,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애초에 명사만 올 수 있었는데 동사를 쓰고 싶을 때 네 가지를 쓸 수 있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뭘 쓸 수 있었냐면 동사 원형 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투부정사 쓸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VING 쓸 수 있었고, 네 번째로는 PP를 쓸 수 있었어요. 돼요?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네 개 중에서 뭘 적어주냐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 동사를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동사가 뭐예요? 이 feel이라는 동사인데, 이 feel이라는 동사 너네 2학년 2학기 때 뭐라고 배웠냐면 지각동사라고 배웠어요. 돼요? 그래서 이게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VING가 왔죠. 잘 보세요. 여기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예요. 돼요? 그럼 이 beating이라는 게 beat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beat는 뛰다 이런 뜻인데, 이 beating은 그거를 VING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각동사가 와서, 여기에 지각동사가 와서 여기서 그냥 VING를 썼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어요. 이거 그럼 만약에 바꿔서 나오면 beating이 뭘로 바꿔서 나오겠어? 투부정사랑 PP나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나오겠죠.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동사 원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너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지각동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었죠? 네. 잘 보세요. 이제 본문 1이 끝났네요. 이제 본문 2, 3은 되게 간단하고요. 2, 3 되게 간단하고 그냥 약간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본문 2, 3을 나갈 건데 적어도 최진용이랑 이용주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렸는데. 가죠. After I came back이에요. 내가 이제 돌아왔을 때 I entered a photo contest예요. 근데 여기서 contest는 그냥 대회라는 뜻이고 사진 대회겠죠. 근데 이 enter이라는 뜻이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참여하다, 뭐 participate i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포토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어요. 뭐와 함께냐면요, with the pictures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I took in Iceland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문장이 많이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에서 I took in Iceland가 뭐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냐면요, 이 pictures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아무런 연고가 없는 두 명사가 함께 쓰이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래요.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고, 무슨 대시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어요. 그죠? 자, 관계사 3개 중에서, 관계대명사 3개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웃라이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만 생략이 됐어요. 뒷문장에 오는 뒷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로 올 때, 그리고 이게 주격일 때는 생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라 그랬고, 3개 중에, 3개의 관계대명사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요. 일단 여기 너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묶어주시고 그냥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요?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놀랍게도 I won first prize예요.
그죠? win the prize는 수거고요. 외워주셔야 돼요. 상을 타다예요. 상을 타다 이렇게 갔는데요. 여기서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많이는 바꿔 쓰지 않지만 이 win the prize를 win the award로 바꿔 써도 돼요. 그죠? 이것도 상을 타다 뭐 이런 뜻으로 가시는 거고요. 나는 상을 탔대요. 그리고 이것은 gave me a chance to think about my life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너네 이제 내신을 대비할 때 임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요.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게 가리키는 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this는 지시 대명사로 쓰였고요. 이게 가리키는 거는 그 첫 번째 상을 받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기회를 줬대요. 어떤 기회? 생각할 기회. 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떤 기회를 줬는데 어떤 기회냐면 생각할 기회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여갖고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 거고요. 애초에 너네 이거 또 제가 뛰어넘었는데 혹시나 해서 이 give라는 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라 그랬어. 그래서 give 나왔고 사형식의 어순대로 동사 나왔으니까 간접 목적어 표시해 주시고 직접 목적어 표시해 주시는데 직접 목적으로 수식하는 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수식했다고 해도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까 영상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나는 깨달았대요. 그죠? 여기서 that은 또 무슨 that이겠어? 자, 앞문장이 불완전하죠. 뒷문장이 너네 잘 보시면 완전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접속사 that이에요. 됐어요? 접속사 that이고요.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나는 뭘 깨달았냐면요.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예요. 근데 여기서 자, 애초에 이게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랬죠. 그럼 뒤에 바로 나온 거는 모든 문장 형식이 그렇듯이 주어일 거야. 그럼 이게 주어면요. 이게 그냥 동명사로 빠지는 거고요. 사진을 찍는 것은 또 사형식 동사가, 오형식, 이거는 오형식 동사가 나왔고요. 뭐가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를 변형시켜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너네들이 배우기 전에 뭘 배우셨어야 되냐면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만 올 수 있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happy라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적격 보어로 온 거고 이 오형식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똑같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죠? 똑똑히 기억하시고요. Suddenly,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예요. 나는 갑자기 원했대요. 요즘에 이렇게 꿈이 다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want 다음에 뭐가 돼요?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되길 원했어? good photographer가 되길 원해서요. 그래서 나는요, 시작했대요. 뭘 하는 걸 시작해요? 배우는 걸 시작했어. 돼요? start 다음에 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more about photography예요. 더 많은 것을. 그죠? 뭐에 관해서? about photography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는 about이 또 전치사니까 부사구로 빠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됐어요?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예요. 근데 여기서 trial은요. 이 trial이라는 건요. trial이라는 거는 그냥 try의 명사형이야. 왜 그러냐면 이 전미사 AL이 붙여지면요. 많이 명사형으로 바뀌거든요.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시도하다의 명사형은 뭐예요? 그냥 시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와 에러의 많은 연도 뒤에 이 말이 뭐예요? 수없는 시도와 실패 후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I got better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제 중요한 게 이 better이라는 비교급이 쓰였다는 거고요. 이 better은 뭐의 비교급이었냐면 굿의 비교급이었어요. 그죠? 이제 그죠? 이제 지겨워요, 그냥. 그래갖고, and I began to do예요. 근데 이제 너네 잘 봐야 돼. 이 began이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어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썼는데 이 begin이라는 건요,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받을 뿐더러요, VING도 받습니다. 돼요? 기억하세요. VING도 받아요. 그럼 이거 I began doing 이라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어? 근데 이런 동사가 많이 없거든. 이런 동사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VING로 바꿔도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시작했대요. To do some part-time work예요. part-time work는요, 이제 아르바이트예요. 뭐, 그죠? 아르바이트예요. 뭐로써예요? as는 뭐뭐뭐로써 뭐 이렇게 많이 갔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로써? 사진 작가로서 알바를 시작했대요. 됐어요? 그죠? do part-time work는 그냥 알바를 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네, 뭐 별로 안 남았네요. 별로 안 남았고요. 자, then one day예요. 여기서 또 one은 뭐야? 그냥 부정대명사, 그죠? 부정형용사. 하루는, 그러자 하루는 I made a bold decision이야. 그죠? bold라는 것은 그냥 용감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decision을 수식하죠. 그래서 make a decision이 애초에 수거예요. 애초에 수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정을 내리다죠. 뭐 그게 그거예요.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용감한 결정을 했대요. I quit my job이야. quit이 뭐야? 그만두다예요. 뭘 그만둬? 나의 직업을 그만뒀고요. 나는 결정했대. 뭐 하기로? I decid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이에요. 돼요? 그럼 나는 결정을 했는데 이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begin, 아까 배운 begin이랑 다르게 목적어의 to 부정사 VING를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이 decide는. 그래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to 부정사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for a living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live가 뭐예요? 그냥 살다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for은 제가 이제 전치사 수업을 했어요. 방학 때. for 전치사 수업을 했는데 이제 많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전치사 for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위해 이렇게 갔었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뭐뭐 동안에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뭐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도 갔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뭐뭐로써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냐면 이거로 쓰였어요. 그리고 뭐뭐로써는 for 플러스 전치사 말고요. as로도 바꿔 쓸 수 있었고요. 뭐뭐 때문에는 because가 아니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because of로 써야 되고 because는 그냥 접속사였어요.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for를 여기서 또 뭐하는 동안은 또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during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었죠. 그죠? 예. 기억 똑바로 해주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럼 뭐예요? 생계 수단으로서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나봐요. 그죠? bold decision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I wasn't sure이에요. 자, 여기서 또 너네들이 알아둬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be sure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확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나는 확신할 수 없었대. 그죠? 뭘 확신할 수 없었냐면 아까 접속사 if랑 whether 배운 거 주의하시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빠졌죠. 너네들 문법에서는. 만약 뭐뭐라면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요. 어떤 문단의 흐름이랑 문장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제 영어 감각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걸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영어 감각은요. 그냥
이 정도 감각은 솔직히 감각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그죠?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가 확실치 않았냐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하지 못할지가 확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시도해보기로. 됐죠?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that이에요. 그럼 나는 진짜로 원했어요.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That made me happy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좀 빨리 갈 거예요. 이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나왔죠. 근데 이 아까 make 나왔듯이 make는 3형식 혹은 5형식 동사야. 그럼 여기서는 두 개가 나왔으니까 5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한 거냐면요. 이 대시하는 걸 찾을 때 너네들 선행사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냐면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수식하는 용법이거든요. 수식하는 게 뭐야?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했대요. 무언가를 하는 것을 돼. 근데 그 뭐 하는 것이 뭐냐면 That made me happy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 됐어요? 수식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격 관계대명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든 관계사는 다 수식해 주는 거고요. 관계대명사에 있어서 수식해 주는 거는 선행사. 즉, 그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게 역할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보는 거는 그냥 그 뒷문장에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후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Now I am a professor photographer고요. 나는 이제 전문가래요. 뭐의 전문가? 포토그래퍼의 전문가. 그리고 나는 행복하대요. 됐죠? 됐고요. So, 마지막이에요.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이에요. 너는 첫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wan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꿈을 찾고 그것을 뭐 이루기를 원하냐, 깨닫기를 원하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거는 dream이고요. 너네 이제 다 쓰셔야 돼. 다 쓰셔야 돼. 앞에 혹시나 안 쓰신 거 있으면 돌아서 쓰세요. 뭐 1시간이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네요. 돼요? 그러면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예요. 너를 도와줄 조언이 있다. 돼요? 일단 here is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here는 그냥 여기서 그냥 빠지죠. 네. 그래갖고 여기서 advice는요. 조언이라는 명사거든요. 명사인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동사야. 이게 동사야. 알겠죠? 이게 명사야. 그럼 뭐예요? 조언이 있대. 어떤 조언? 너를 도와줄. 돼? 그럼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왜? 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부사적 용법에서도요. 부사적 용법에서도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의하세요.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고 용법을 정하시면 돼. 첫 번째로 이제 명령을 하죠. Follow your heart. 너의 심장을 따르래요.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조언이 나오기가 시작한다는 거야. 조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명령문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가 맨 앞에 온 거였고요. 첫 번째로는 너의 심장을 따르라는 거고요.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예요. 그러면 여기서 think about 나왔으니까 일단 이게 전치사 구긴 한데 여기서 또 what이 나왔죠. 봐봐.
제가 이거 해석하는 방법 방학 때 알려줬어. 됐어요? 이걸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의문사, 예를 들면 뭐 how예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는 방법 돼. 의문사 why예요. 주어가 동사는 이유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너네.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what이 나왔어요. 돼. 주어가 동사는 것 됐어요? 그러면 가죠. 애초에 여기서도 뭐예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는데 뒤에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단어 말고 절도 나올 수 있고 구도 나올 수 있죠. 왜? 치환시켜버리니까. 돼? 그래서 what you like to do예요. 너가 하기를 봐봐.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 그래서 what 플러스 주어 동사는. 그러면 너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happy예요. 두 번째는 뭐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뭘 생각해보라는 거야? 첫 번째, 너가 좋아하는 것과 두 번째,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what 꼭 주의해 주시고 시험에 대수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기했다. 그죠? In my case, 내 상황에서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예요. 그것은 뭐였대요? was예요. taking pictures of stars죠. 그러면 이 문장은 이 형식으로 주어랑 동사랑 주격보어겠죠. 이게 왜 주격보어냐면 애초에 동사가 비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3형식이 아닌 2형식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다 주격보어예요. 그럼 여기서 taking은 뭐예요? taking은 뭐야? 동명사겠지. 돼요?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들리로 바꿨으면 완전히 틀리죠. 왜? 애초에요 형용사 중에 일단 너네들이 그 부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형용사 플러스 ly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는 부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할드는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할들리라는 뜻은요 부정부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정 빈도부사 배웠죠. never. not을 쓰지 않고도 문장을 다 부정할 수 있는 부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들리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뜻이 바뀌어요. 그러면 할드는 열심히 하는 뭐 여러 가지 형용사 부사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또 예시로 하이 같은 게 있죠. 하이리로 가면 완전히 뜻이 바뀌어요. 그죠?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라는 형용사는 높은, 높게 두 가지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나 문장 전체,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해주는 동사나 문장 전체 모두를 수식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됐죠? 열심히 일하래요. pursuing은 무엇을 쫓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뭘 쫓으래요? pursuing a dream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주어가 동명사로 나왔는데 동명사는 3인칭 단수니까 그냥 동사는 s를 쓰고요. is not easy예요. 꿈을 쫓는 것은 쉽지 않대요. 나는 뭐가 됐어요? 포토그래퍼가 됐는데요. 뭘 통해서요?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묶어주는 거죠. 뭘 통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통해서. 됐어요? 예. 뭐가 됐어요? 포토그래퍼가 됐대요. 세 번째 명령이에요. to be bold예요. 뭐예요? be bold죠. 이것도 명령문이죠. bold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동사처럼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를 쓰라 그랬어. 그래서 용감해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명령문이에요.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이에요. 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죠. 어떤 용기?
결정할 용기예요. 돼요? 결정할 용기니까 여기서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여갖고 이걸 꾸며주는 거고요. 이거는 투부정사 구는 수식하기 때문에 이 대세 선행사가 뭐예요? 컬리지예요. 그래서 묶은 거야. 돼? 그래서 이 컬리지라는 용기를 받는 게 이 대시고 이 주격관계 대명사죠. 뒤에 문장 보니까 왜? 바로 동사가 시작했잖아. 주어로 시작 안 했고. 그래서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여기 뒤에 그럼 주어가 뭐예요? 선행사인 컬리지예요. 돼. 여기 선행사라고 컬리지에다가 쓰시고요. 그러면 컬리지 will change your life에 뭐예요? 용기는 너의 인생을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투부정사 구는 수식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절대 될 수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 용기가 선행사가 돼서 어떤 용기가 선행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정을 할 용기가 선행사가 되겠죠. 됐어요? 네. I was afraid. 난 어땠대요? 두려웠대요. 하지만 나는 기회를 잡았대요. I truly hope you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냐면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생략됐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바란대. 너가 꿈을 찾고 쫓고 살기를 바란대요. 됐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1과고요. 1과 문법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문법 영상은 원하시면 따로 찍어서 올릴 계획이지만 너네 1과 문법 뭐야? 그냥 접속사 if whether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투부정사의 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용법이 많이 쓰였어? 형용사적 용법이 많이 쓰였지만요. 문제를 낼 땐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개를 많이 혼용해서 내시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용법을 다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우리 정리를 한 3번 정도 했죠. 그죠? 아마 너네들이 이제 또 시험 기간 동안 이제 또 까먹고 또 까먹으시고 또 이제 제가 역할을 또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마 또 할 확률이 높은데 그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릴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근데 아마 또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그것까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본문 다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항상 필기 잘하시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질문 만들어 오시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로 합시다. 알겠죠? 일단 1과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게요.